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 코스피도 1.3포인트 올랐네요. 외국인은 관망 정도 될 것 같고 기관 검토가 좀 오늘 들어왔습니다. 3일째 연속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예. 자, 근데 기관과 검토가 사는 건 주가를 끄집어 올리기 위한 매도 포지션에서 땡기는 게 아니고 매수해서 받아먹는 겁니다. 예. 그 말은 고가에 매집하지 않고 저가에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개미들이 쓰는 작전 쭈쭈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방송 멘트는 낚시로 정했습니다. 예, 다들 요번 팬데믹 때도 보셨으면 아실 거고 지금 현재 한국 주식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제 고점에서 거의 3,300에서부터 지금 2,567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낚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예. 경기가 좋을 때는 물반 고기반 아무 때나 낚시를 던지더라도 고기는 등 지느러미에 걸려서도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면은 뭐 그렇게 최악의 종목이 아닌 이상은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적게든 많게든. 그런데 경기 불안 조입 단계,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물반 고기반이 아닌 고기들이 물 밑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럴 때는 한 옛날에는 한 10년, 20년 전에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은 전문가들이 고기가 많아 보이는 포인트에 낚시 바늘을 정확하게 던져 넣었어요. 캐스팅도 하기 전에 던져 넣었는데 너무나 고기를 많이 낚다 보니까 이제 그 포인트에도 고기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불러 모으려면은 기술적으로 자꾸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밑밥을 던지겠죠. 밑밥을. 예, 밑밥을 던지면은 작은 고기부터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작은 고기를 잡으려고 큰 고기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 시간만큼이 어떤 분한테는 고통이 될 수 있고 어떤 분한테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수익은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니 우리 주식 거북이 제가 잘 쓰는 전법이에요. 오늘 제가 처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현재 밑밥을 던지고 작은 고기는 잡지 않고 큰 고기가 물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로는 작은 고기도 잡습니다. 왜 그러냐니 이 작은 고기도 필요할 때는 큰 고기를 잡기 위한 밑밥이 쓰일 때도 있거든요.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을 현재 방송하는 제 종목이나 종목 그리고 수익을 보는 과정에서 방송을 할 때 다 연관을 시켜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국은 그게 제 주식 매매법이고 어떻게 보면 제 스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셔서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인프라코, 그렇죠. 매일 리코딩 되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많은 선에 안착시켰다고 희망적으로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절망적으로 볼 수 없는 단타대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추세를 봤을 땐 요날 5월 16일 날 고점 1200원을 뚫고 해야 됩니다. 1200원을 뚫지 않는다면은 밀립니다. 많은 선이 깨져 버릴 거예요. 많은 선이 깨지면서 어디에서 고차가 될 건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다시 말씀드린 게 9200원 선. 요날 그 다음날 5월 17일 날 보시면은 저가가 9190원입니다. 예. 그래서 요 반까지만 빠지지 않는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 결국은 위로 5% 밑으로 5%는 항상 열려 있다고 보시고 그 사이 중간 갭에서 공방을 벌어질 것 같아요. 단 하나 외국인 포지션이 매도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때는 아마 기관과 같이 투매가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이슈가 없습니다. 단지 전망과
추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6월 다음 달 한 중순 되면은 가이던스가 나올 거예요. 예, 그때까지 수급에 따르는 주가의 변동만 있을 거. 플러스 어제 방송 내용과 같이 중국 상하이 지수에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 따라가 계속 움직이는 걸 저도 감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심하게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죠? 1.5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결국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안 할 수 없고, 실업자는 늘어나면 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선방했습니다. 상해 지수에 대비해서 오늘 인프라코가 선방했다면, 내일 올라갈까요? 저는 아니 올시다. 내일 내려갈 가능성에 저는 더 표를 던지겠네요. 얼마큼 내려갈지가 걱정이지 저는 올라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면 또 단타 대회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좀 내려간다 2, 4포인트 빠진다고 불안할 필요 없고, 만약에 버티만 준다고 상위 지수만 돌아선다면 바로 반전할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하게 보여야 될 거,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의 현대인프라코의 주가를 보시고, 좀 밀리면은 반드시 10시 30분 중국 상해 지수를 보시고 확인하고 매도와 매수를 결정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내일 1200원을 뚫을지, 아니면 9000, 여기서 2, 3% 빠지면은 약 9800원, 700원까지 밀리겠죠. 밀렸다가 10시 반에 반등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론 내일 아침에 다시 올랐다가 오르겠지만은 밀릴 겁니다. 네, 수급 자체가 좀 그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다행히 공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손을 뗀 종목입니다. 아직 공매를 때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급 자체가 지금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계속 돌고 있고, 그래서 계속 단타대회는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게 12,000원, 13,000원 가면 저도 수익이 엄청 보겠죠. 그런 냉정한 현실은 현실이니까 제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1200원을 뚫고 다시 1700원까지만 올라가 준다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가 어디에 안착할 거냐, 어느 단가에 주 안착할 건지를 제가 희망사항은 저 만원대입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만원대에서 최소한 2주 거래일로 따질 때 10거래일만 만원대 위에서 공방만 벌어진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리가 있겠지만 9천원대 같으면 하방이 열릴 것 같아요. 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주 한번 현대인프라코어의 주가를 관찰하시면은 거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HMN 자 보시면은 그래프는 반등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물론 오늘 좀 빠지긴 빠졌어요. 빠졌지만은 죄송하지만 저도 오늘 조금 더 매수했습니다. 그 매수한 이유는 오늘 삼성중공업을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금액은 18,840원입니다. 18,840원에 일부 매수했습니다. 뭐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한 1000주 매수했는데 그냥 넣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뭐 별 주가를 보고 지금 넣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담아봤습니다. 담아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2만원대를 언제 뚫는지를 봐야 돼요. 제 희망사항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2만원을 뚫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날짜가 계속 다가오니까, 그 다음 기관의 매수가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양은 적었습니다. 자, 어제 방송 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2, 30만 주 한 3거래를 계속 돌아준다 그러면은 뭔가 이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조짐을 어저께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적었죠. 그죠? 예, 적었습니다. 이게 지수 프레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수수 매수로 들어온 건지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양으로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내일 기간이
지수와 우리나라 종합주가 종합지수와 상관없이 코스피와 상관없이 매수가 들어온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한 2만원 선까지 좀 강력 매수가 좀 들어와야 숨통이 좀 튈 것 같습니다. 예, 힘드시죠? 험 가지고 계시는 분. 그러나 자,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6개월 돼가요. 6개월 돼가는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였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그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제 시도도 엄청 싫지만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거고,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제 방송을 듣고 뭐 어떻게 하신 매도와 매수를 하신 분도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손절하지 않았다면 다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예, 그게 주식입니다. 개미들이 살아남는 건 어떻게든지 우수한 종목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서 기다렸다 수익 보고 노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외국인이나 기관 검토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공부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양질의 유튜브 방송을 찾으셔가지고 들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HM 같은 경우도 지금은 견디셔야 될 자리입니다. 어떤 계속 제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요 지점까요, 요 지점 2만원대부터 매수 타임을 계속 잡습니다. 단지 하나 10% 정도 빠졌어요. 예, 저도 제 계좌가 데미지를 입었겠죠. 하지만 올라갈 주식은 빠지는 게 일시적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달 내내 빠졌습니다. 한 달 내내 2만원대부터 한 달 내내 빠졌어도 저는 빠졌을 때 계속 매집을 해온 종목입니다. 네, 그거는 뭐 제 주식 경험에서 이 주식은 더 이상의 제약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닥을 다진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단계별로 올라가는 과정만 남았을 뿐입니다. 차츰 60일, 20일, 60일, 120일 선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걸 뭐를 보고 알 수 있냐면은 올해 1Q 실적과 2Q 실적을 대비 한번 보세요.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 주식도 움츠거리지만 중공업처럼 또 올라갑니다. 얼마 올라갈지는 관찰해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2만원선을 언제 뚫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요 라인, 요 십자선 요 라인이 딱 2만원대입니다. 2만원대까지 끄집어 오르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7, 8%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고, 막 그러려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겠죠. 네. 이건 뭐 꼬다난 보리자루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인이 들어오는 시그널 전에 기관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기간이 총 합한 금액으로 따졌을 때 앞으로 수목금 3거래일에 합해서 최소한 5, 60만 주만 더 들어와 준다면은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3거래일 동안 수목금 기간 외국인을 일단 지켜두시고, 이번 주는 기간의 관전 포인트는 기간의 매수입니다. 매수량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자면 험은 매수하고 계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보세요. 저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수익자리 옵니다. 반드시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종목이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노이즈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다 시잘데없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니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돈이 최소한 10조, 12조 현금을 들고 있는 회사인데 너무 골치 아픈 소리를 해서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돈이 많은 회사가 뭘 걱정을 합니까? 단지 수급의 문제, 전환사채와 연구채. 결국은 그거를 해결 방안이 없으면은 이 회사 답 없잖아요. 그죠? 그 돈 뭐 할 겁니까? 배당 줘야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고 최악이 없는 주식이라 생각하시면은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수익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삼성중공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삼성중공업을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있던 55,000주를 다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평균가로 5,960원입니다. 5,960원. 네, 제가 왜 정리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유혹은 6,200원부터 6,400원까지다. 6,400원 이상은 올라가기 힘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이유는 재무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 거기 6,400원에서 7,000원까지 뚫고 올라가려면은, 물론 7,000원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5%. 예, 그런데 왜 제가 그러냐면 시간이 걸려요. 저는 최소한 올해 10월달, 11월달까지 가야 된다고. 4Q 실질 가이던스가 나올 때 되면은 그 정도 반등의 힘은 반드시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끌기에는 중공업과 철강이 하반기에는 좀 나타나지 않겠나는 게 제가 보는 우리나라 정시 종목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긴 갈 거예요. 그러나 이 주식을 사서 앞으로 6,400원, 6,500원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인데 10%를 보려고 9월달, 10월달까지 향후 4, 5개월을 기다리기에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5,000원 초반대 사신 분들 15%, 20% 수익 나왔어요. 그쵸? 야, 그러면 한번 팔아가 다른 종목도 한번 들어가 주셔야죠. 종목만 종목만 순환매 합니까? 내 계좌에 있는 주식도 순환매를 한 번씩 시켜 주셔야 돼요. 네, 물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15%, 20% 보셨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정리하시고 순환매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종목만 계속 보는 게 아니고 타 종목도 계속 저도 거의 85개나 되는 종목을 하루에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부터 시작해가 뉴스까지, 그리고 또 제가 찾아서 재무까지 보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팔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저점이라면 바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삼성중공업을 물론 수급을 봤을 때 오후에 6천원을 뚫을 가능성도 많았다고 저도 봤습니다만 저는 오전에 팔았습니다. 매도 전량 매도를 하고 대환유화 50%, 대한항공 50% 들어갔습니다. 예, 제가 또 들어갔는데 평균가는 전번에 들은 거 합해가지고 22,35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환유화도 오늘 전초병 다시 보냈습니다. 또 한 300주 다시 넣었어요. 예, 그것도 평균가는 14만 3,100원 정도 됩니다. 자, 왜 들어갔냐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성중공업에 들어갔던 주식에서 5%를 더 먹으려고 내일이 될지 앞으로 일주일 뒤가 될지 보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돌아서는 게 대환유화 대한항공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물론 저도 잃어본 적도 있고 저는 크게 잃어본 적은 없어요. 크게 잃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우리 주식 거북이가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수익성 가성비 대비해서 어떤 게 좋을 거라고 판단했으면 가감없이 익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순환매식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환유에 들어갔고 대한항공에 들어갔다는 거. 그러면 아까 처음 낚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대환유와 대한항공에 제가 밑밥을 깔아놨어요. 일주일, 2주일 전부터. 그렇죠? 자, 이제 저점 바닥에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작은 고기를 회수하고 큰 고기 먹으러 지금 들어간 겁니다. 예, 제가 쓰는 매매법입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6,200원 간다. 그거보다는 대환유화에 좀 더 가서 삼성중공업에서 5% 먹을까 대환유화나 대한항공 여기서는 내가 10% 15%더 먹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가감없이 정리했습니다. 물론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다시 빠져가 5,700원 5,500원까지 들어간다면 다시 또 들어가겠죠. 제가 매수. 왜? 올 가을에는 반드시 6,400원 500원 갈 거라는 걸 저는 제 판단에 섰기 때문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 수익을 더 보려고 제 시드를 묶어 놓기보다는 익절하고 다른 쪽에 들어가서 더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게 그게 개미들이 조금이라도 더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그럼 삼성중공업 설명은 된 것 같고요. 대환 요 자리,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바닥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바닥 따지고 반등을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물론, 또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거래량이 너무 없지 않느냐. 자, 거래가 터질 때는 어떻게 된지 보시죠. 자, 이날, 거래가 얼마 들어가지고 10만 주. 요날 3만 주. 요날 20만 주. 이날 17만 주. 거래 터지죠. 자, 이걸 10분지 1로 뺐을 때는 많은 단위로 봤을 때는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터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수급의 문제죠. 지금은 거래량이 없다지만은 이 회사가 돌아서 거래량이 터질 때는 많은 단위의 주식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1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래량이 없는 주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말을 해주니 과거 데이터로 된다면 충분히 타선이 나오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주식이라서 저는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슈가 지금 기업 합병이 돼서 이슈가 있다지만 잘 보시면요. 아시아나는 며칠 동안 계속 지금 이슈가 악재가 터져 놓는데도 보시면은 아시아나는 빠져도 대한항공은 안 빠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럼 각각 어리 차이입니다. 원래 아시아나는 부도가 회사를 대한항공이 억지로 인수한 거고, 대한항공은 뭐 지분 싸움에서의 그 어떤 그 빈틈을 산업은행이 용케 그 빈틈에 끄집고 들어가서 기업 합병을 성공시킨 사례지만은 결국 산업은행에 대해서 지금 뒷배로 받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은 안 빠집니다. 아시아나는 빠지도 대한항공은 안 빠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뭘까요? 자,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차트로 봤을 때도 바닥이죠. 바닥에서 지금 반등반등 하다가 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기업 합병 이슈가 걸린 거예요. 시간 가면 해결되겠죠. 물론 오늘 내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길게 보지 않습니다. 6월달 안으로는 반드시 24,5천 또 갈 것 같아요. 자, 그럼 10% 이상 나옵니다. 수익이. 자, 그래서 저는 제 시드의 10%면 금액이 커요. 제 시드의 10%는 금액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없이 대한항공 들어가고 대한유화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결론 내 종목 설명을 다 내린 것 같네요. 현재 보시면은 내일은 자꾸 제가 이 뭐 예측을 해가 될 일은 아니지만 내일은 저희들이 지수가 코스피가 올라갈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기관과 검수들의 이 1조 5천억 거의 비슷하게 1조 5천억이 계속 살 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이 애들은 무조건 단타입니다. 네, 익진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길게 보지 않습니다. 다행히 외국인이 내일 들어올라가니 보시면 아시겠죠. 외국인이 5, 9일 동안 사들인 금액이 이만큼인데 내일 또 이만큼 이슈가 쾅 터지면 좋겠죠. 금리 인한다는 미국이. 그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나스닥과 직결된 거니까 외국 저 원환율이 1,300원이 깨지고 뭐 그런 것 같으면 한 5천억, 6천억도 들어올 수 있겠죠. 예, 순 매수 금액으로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내일 코스피는 약보합 아니면은 0.5포인트 정도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누구나 추천을 해볼 수 있는 지수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순진한 생각이실 것 같고, 얼만큼 빠지느냐에 따라가 버티기냐 아니면 재반등을 위해서 버티기인지 아니면 더 미리 빠질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중공업을 익절하신 분 그리고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매수 타임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오시면은 다시 한번 매수 찬스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중공업 주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약 3분의 1 이상의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어제 69,000원 한번 찍었어요. 그죠? 69,000원이 되려면 정상적인 코스피 방향, 지수의 방향 같으면 이 1600선이 넘어가야 돼요. 자, 무슨 장이냐? 버플이죠. 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 금액은 버플이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댓글 중에 삼성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언제까지? 올 8월달까지는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예. 근데 전자가 지금 장사가 잘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감량 감소 때문에 그런 거지 단가가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누구나 그런 종목은 많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런데 현실은 저희들은 수익을 바라지 전망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 눈앞에 있는 수익이 더 우선적인 거니까 현재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넓게 보지 마시고 종목의 선택을 자꾸 디테일하게 좁게 보시고 살라미 작전으로 자꾸 짧게 보시는 게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가더라도 반도체, 소부장, 전공정, 후공정까지 다 합해서 장비주까지 다 합해서 올 9월달 정도에서도 별로 그렇게 늦지 않을 겁니다. 저점 잡기가. 그래서 너무 지금 빠르게 들어가면 내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낫고 현재 현대중공업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한조입니까? 이름 바뀌었죠. 한조. 우리나라 대장 중공업은 딱 세 개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한조,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하반기 끌기에는 중공업과 철강 맞습니다. 근데 굳이 현재 그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좀 올랐죠. 삼성중공업도 좀 올랐습니다. 올랐고 현재 HD 한국 조선해양도 보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주식을 살 이유는 없잖아요. 다시 내려올 거예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내려올 때 그때 저점 확인해가 뭐 이 정도 돼가 잡으면은 좀 막 86,000원 정도 되면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리 아닐까요? 내려옵니다. 반드시 내려옵니다. 왜냐하니 주식을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산 사람들도 팔아야지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주식으로 봤을 때 HD 한국 조선해양으로 봤을 때는 요 라인이 1차적으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에 넣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85,000원, 6,000원. 이때 내려오면 조금 담가 보시도록 괜찮겠지만 지금으로 사시는 거는 저로서는 아니올시다네요. 예.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수익의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6,200원 가면은 엄청난 매물 폭탄이 융단 폭격으로 썩어질 겁니다. 과연 그거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받아낼 용기가 있을는지 그건 한번 저도 의심을 가지고 현재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6,000원이 밀린다 그러면 조금 감안했다가 다시 6,000원 위로 반등한다면 그때 매도를 하시고 일단 비중을 축소하든 전량 매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제가 3주식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아직 안 올라온 저점 바닥에 있는 대한항공이나 대한용화 이런 주식을 사시는 게 그나마 매일 밤 나스닥이 어찌됐든 한건 정시가 어찌됐든 좀 속편하게 볼 수 있고 그나마 또 여유가 있으시면 그죠? 네, 험도 사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